안녕하세요. 오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김미선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과학교실에서 이번에 ICT 분야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ICT 분야에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실습해 볼 주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접근 제어 실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분야는 ICT라고 하면 이거는 IT 기술 융합 IT 융합 기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관련 분야하고 이번에는 정보보호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문 인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그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지문 인식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접근 제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접근 제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접근 제어가 무엇인지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같이 접근 제어하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여러분 직접 센서를 활용해서 지문 인식을 시켜보시고 지문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권한 있는 사용자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접근 제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분야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실습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잠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주제에서 다룰 내용들은요. 일단은 제가 정보보호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게 정보보호에서 배우는 하나의 어떤 보안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지문인식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식별 또는 인증이라는 기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문 인식 실습을 조금 여러분 함께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보보호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 수업에서는 제가 정보보호 개념 그리고 식별과 인증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 실습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아두이노 보드라는 걸 통해서 보드와 함께 지문 인식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정보보호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분야부터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보보호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IoT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드론,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산업 분야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IT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IT 기술을 통해서 뭐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뭔가 인공지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걸 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데이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드론이 드론으로서 어떤 지역에 가서 뭔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자율주행 차량 역시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도 필요할 거긴 하겠지만 뭐 지도 데이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대두되면서 같이 올라오는 분야가 뭐냐면 정보보호라고 하는 분야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지금 IT 기술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요거를 보시더라도 또는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이 비대면 수업도 거의 다 뭘로 하시는 거예요? IT 기술, 그리고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이런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 우리가 하는 뭐 줌을 이용한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그 수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생활들에서 보시게 되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향상하기 때문에 어때요?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향상한다는 얘기는 정보 시스템이 다루는 정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요성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사용되는 정보가 어때요?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이가 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필요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증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만 보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정보보호라고 하는 어떤 그 보호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스마트폰에 패턴을 안 걸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패턴 또는 지문인식 같은 걸 활용을 하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내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문인식을 하시거나 또는 패턴을 하시거나 암호를 걸어놓으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보시면 요즘에는 거의 우리 문이 예전처럼 우리 일반 열쇠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 뭘로 돼 있어요? 디지털 도어록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 디지털 도어록을 사용하실 때도 어때요? 비밀번호를 거시거나 아니면 어때요? 지문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보 또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보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보보호의 핵심은 요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대로 읽어보면 정보보호라고 하는 건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노출,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빨간색 글씨 있으시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허가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노출 그리고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허가받지 않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허가 받은 사람만 접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거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정보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고치거나 정보를 삭제하거나 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결국은 허가 받은 사람만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보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원래 등록되어 있던 패턴을 다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건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노출이나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보 보호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의도적인 공격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연히
그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허가받아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친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패턴을 풀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제가 뭐 공격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내 앞에서 패턴을 풀었기 때문에 저는 그 패턴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아 이거 풀릴까?' 하고 친구 휴대폰을 우연히 한번 해 봤어요. 그 본 걸 가지고. 그런데 패턴이 풀렸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걸로부터도 막는 게 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연히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푸시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시는 거죠. 그죠?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은행 ATM기만 가더라도 비밀번호를 누를 때 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호라고 하는 거를 실생활에서도 우리 굉장히 많은 정보의 노출로부터 우리가 정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조심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라고 하는 거는 허가받은 사용자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보보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정보를 보호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보보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 정보에 대해서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보 보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내 정보에 대해서 가용성을 갖게 하고 기밀성을 갖게 하고 무결성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용성이라고 아니 기밀성부터 볼게요. 기밀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밀성은 뭐냐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 즉 허가된 사용자만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어떤 글자가 있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겠다, 읽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기밀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암호라고 하는 기술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쭉 이렇게 썼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암호를 걸어버리면 그냥 일반 글씨가 아니라 이 암호문을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게끔 암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원래 이런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식의 암호문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이 내용을 봐도 원래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용성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그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경우들이 가용성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스마트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스마트폰에 패턴을 보통 거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잠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내 친구가 내 스마트폰의 패턴을 계속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몰랐었기 때문에 몇 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화장실 다녀와서 내 휴대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30초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내 친구가 풀다가 못 풀어가지고. 나는 급하게 지금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지금 뭐냐면 가용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권한이 있는 사용자. 제 스마트폰은 제가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싶지 언제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거를 사용하려고 패턴을 풀어보다가 못 풀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겠다. 라고 하는 건 이 가용성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이죠. 가용성은 권한 있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 무결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보의 정확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정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정보를 막 고쳐버리면 이 정보가 진짜 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데이터를 고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시면 제가 정보보호라고 하는 게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노출이나 전송, 수정, 파괴로부터 보호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권한 있는 사용자만 데이터를 읽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지 아니 삭제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한다는 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권한 있는 사용자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건 아까 기밀성에 대한 목표죠. 기밀성이고요. 그 다음에 전송과 수정은 얘는 무결성에 대한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파괴를 권한 있는 사용자는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용성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용성. 그래서 결국 정보보호는 권한 있는 사용자만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를 위한 방금 세 가지 목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보안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자체, 내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를 보안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들은 보통 암호화나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시스템인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인증과 접근 제어 사후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문인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문인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내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할 때 그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있지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서는 시스템 보안 쪽 그래서 우리가 인증이 뭐고 접근 제어가 무엇인가 감사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습할 내용 자체가 지문인식 기술을 실습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식별과 인증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보보호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가받은 사용자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허가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허가받은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통제하는 게 뭐냐면 접근 제어예요.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일단은 요즘에 아파트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현관을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1층 전체 동에 들어갈 수 있는 현관 그 다음에 우리 집을 들어가기 위한 또 비밀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따로따로잖아요. 그것들을 통제하는 게 접근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있죠. 우리가 내 컴퓨터 내 패스워드를 걸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서도 특별한 파일은 나만 볼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나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접근 제어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가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보보호에서 접근 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보안이나 시스템 보안이나 아까 잠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네트워크 게임을 하고 싶어. 게임을 할 수 있나 없나 요거 확인하는 것도 접근 제어죠. 내 컴퓨터를 켤 수 있나 끌 수 있나 내 컴퓨터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요것도 접근 제어예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접근 제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접근 제어를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접근 제어의 절차는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식별입니다. 식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식별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죠. 아이디. 또는 여러분의 신분증. 그게 식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누군가라고 확인하는 거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이걸 확인하는 게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 김미선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식별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미선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식별하는 건데 내가 지금 김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진짜 김미선이 맞나? 라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맞아요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디에 맞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인증하기 위해서 제가 제 얼굴을 내밀면서 인증을 한다거나 지문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게 인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증이 되면 아 진짜 이 사람이 맞네 라고 됐어요. 그러면 맞는데 이 사람이 김미선이 진짜 맞구나.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도 얘가 어떤 만큼의 접근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인가예요. 또는 권한 부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허가된 어느 정도의 뭔가가 권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허가된 권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게임 사이트에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인증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일반 사용자면 일반 사용자한테만 허가된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인가예요. 이 인가를 하기 위해서 권한 부여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접근 제형 목록이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아, 김미선이라는 사람은 A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 이 권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인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근 제어 절차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감사.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사후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김미선이라는 사용자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얘가 접속을 제가 허가했는지 아니면 얘가 패스워드를 잘못 썼기 때문에 거부했는지 이런 걸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디트,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5번 이상 잘못하면 거부되잖아요. 그런 기록들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인물인가 아닌가 확인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 절차는 식별, 인증, 인가, 감사 이 4단계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인증이라는 거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식별과 인증을 할 건데 보통 식별과 인증 같이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식별과 인증을 해볼 건데 이 식별과 인증 기술 대표적인 기술이 패스워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인증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 지문인식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이 어떤 기술인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별과 인증이라고 하는 기술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지식 기반 기술이 있고요. 소유 기반의 인증 기술이 있고 생체 기반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기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식 기반은 내가 지금 인증을 받고 싶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로 지식 기반에서 사용하는 인증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죠.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게 지식 기반이에요. 지식 기반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인증해 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맞구나. 패스워드 알고 있네? 그럼 너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지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유 기반은 뭐냐면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걸 의미해요. 갖고 있는 게 어떤 건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소유 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은 소유 기반은 열쇠 또는 신분증.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소유 기반은 열쇠, 신분증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이 소유 기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생체 기반은 뭐냐면 사용자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체 기반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문 인식한다고 했었죠. 지문 인식이 대표적인 생체 기반이에요. 지문 인식 또는 뭐예요? 홍채.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는 DNA 또는 목소리. 그 다음에 서명도 해당이 돼요. 서명 하시는 거. 우리 글자 쓴 거 가지고도 많이 이 사람 맞나 아닌가 확인하잖아요. 서명. 이 생체 기반.
그 다음에 위치 기반은 이제 뭐냐면 사용자가 위치하는 곳이 어딘가,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IP 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핸드폰 뭐 IP 같은 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용자가 진짜 이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과학실에서는 쉽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복잡할 수가 있어서 쉽게 해볼 수 있게끔 지문 인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할 건데, 지문 인식을 통해서 뭐 LED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식별 인증에서 생체 기반으로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걸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문 인식은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에 센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체 기반 식별과 인증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홍채를 인식한다거나 음성을 한다거나 손모양, 망막, 걸음걸이, 서명,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지문을 하겠다. 왜? 왜 생체 기반에서 지문을 할까요? 생체 기반 식별과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생체 기반, 저라는 사람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생체 기반 식별과 인증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생체 기반 식별과 인증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얼굴을 갖고 있죠. 홍채도 있죠. 음성이 있죠. 보통은 지문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유일해야 돼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지문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우리가 식별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여야 돼요. 지문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내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돼요. 획득해서 컴퓨터상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체 기반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지문을 사용하는 과정을 잠깐 봐볼게요.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지문을 하실 때는 검증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지문 입력기가 있어야 돼요. 지문 입력기. 우리가 나중에 실습하실 때 이걸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문을 인식하기에 지문 입력기를 사용할 건데 우리는 센서를 사용할 거예요. 지문 센서, 인식 센서. 입력기가 있으면 맨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돼요? 등록 다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지문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내가 지문 입력기를 통해서 지문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등록을 시키는 거죠. 등록을 시켜가지고 등록 과정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지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지문을 가지고 전처리 작업을 해요. 즉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지문에 대한 특징을 추출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어려우니까 저장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해놓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등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등록을 다 시켜놓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맞아요라고 하는 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어때요? 인증, 검증 또는 인식해야 될 지문을 입력을 하겠죠. 뭘 통해서? 지문 입력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역시나 내가 다시 입력한 이 지문에 대해서도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전에 등록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내 거가 있었다.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거부할 것인지 허가할 것인지를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문 인식을 실습을 하실 때도 지문 센서에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몇 개를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을 해놓고 나서 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여러분이 다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인식을 시켰을 때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생체 검증 과정, 즉 지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찾아가는 과학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보호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내용,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먼저 그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어떻게 데이터를 지문을 활용하고 하는지 이것들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실습 시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일단은 식별이 뭐고, 인증이 뭐고,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이론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문 인식을 실습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간단한 컴퓨터 보드를 가지고 그 보드에 여러분들이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한 그 센서를 구성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수행을 하실 거예요. 그건 저와 함께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죠. 저희가 했던 주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접근 제어 실습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할 건데, 일단 제가 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접근 제어 실습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방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략하게 하느라고 좀 빨리 진행이 됐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비디오 플레이 하실 때 시간을 조금 더 어때요? 천천히 듣게 하실 수 있죠. 릴레이 타임을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실습을 저와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